하겠습니다. 네, 오늘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추출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용매 추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물질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A, B와 같은 액체 혼합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C라고 하는 용매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혼합물 중에서 A라고 하는 물질만 용매인 C에 녹아서 용해가 돼서 그래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질은 C라고 하는 용매에 잘 녹질 않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안 된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성분, 즉 A와 B 혼합물에 C라고 하는 용매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A, B 액체 혼합물로부터 하나의 성분을 분리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추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때 사용되는 용매 C가 바로 용매 추출의 핵심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분해 깔때기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물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시킨 용매층하고, 그리고 분리가 되지 않은 불필요한 물질을 포함하는 요 물질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추출에는 크게 세 가지 성분, 크게 세 가지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A, B, C 세 가지 성분이라고 이제 편리를 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녹지 않은 녀석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편리하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A, B, C 세 물질이 존재할 때 이 A, B, C를 전부 한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우리가 삼각형 도표로 이제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의 경우는 A가 있는 꼭 지점이 100%, 그 맞은편에 보이는 변, 이것이 0%. 그래서 거기서부터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B도 마찬가지 꼭 지점이 100%, 변으로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이렇게 100%까지. C도 마찬가지 10, 20, 30, 40.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해봤었지만 지난번처럼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요 점의 경우는 A의 경우 10, 20, 30, 40에 해당되는 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A는 40%, B의 경우는 10, 20, 30의 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30%. A와 B가 40, 30이라면 전체의 비율은 1, 즉 100%일 테니까는 40%, 30%, 나머지 C도 30%라는 거죠. 그렇죠? 10, 20, 30.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도표를 읽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것은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용해도차를 갖다가 용매에 대한 용해도차를 갖다 이용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용해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 개념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용해도라고 하는 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매 100g, 여기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양으로 표현을 해요. 용질의 g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농도라는 건 뭐예요? 농도라는 것은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그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용액은 용매에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이 다 더해져 있는 상태가 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용액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용해도이기 때문에 농도, 죄송합니다. 농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농도라는 것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냐? 그렇다면은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물인 거고 용질이 소금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액은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가 용액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를 갖다 하나 들었어요, 제가. 예를 10도씨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찾아봤더니 KCl은 뭐예요? 염화칼륨이죠. 염화칼륨. 그래서 염화칼륨의 용해도는 43.1이다. 요게 문헌이라든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도씨에서 KCl의 용해는 43.1. 요것이 주어졌을 때 KCl의 포화 용액의 농도는, 즉 KCl이 최대로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용액의 농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용해도라는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을 g으로 표시한 거. 요것이 용해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기서 10도씨에서 KCl의 용해도는 43.1이다. 물론 여기 생략은 되어 있지만 KCl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해도가 43.1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풀이에 제가 썼습니다. 용해도가 43.1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거란 얘기죠. 용매 100g, 즉 물 100g에 이 용질, 즉 염화칼륨인 KCl이 43.1g 녹는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KCl, 염화칼륨의 농도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은 농도는 정의가 저 위에 제가 썼던 것처럼 용액분의 용질이라고 했으니까. 자,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다 합해진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용매가 지금 100g에 얼마가 녹는다? 43.1g이 녹는다 라고 했으니까 용매는 100g이고 용질은 43.1. 그래서 용매와 용질이 같이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용액이죠.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이니까는 100 더하기 43.1분의 용질인 43.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해서 계산을 했더니 30.1%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핏 봐서는 용해도가 43.1 그러면은 그럼 농도가 뭐 최대 43.1이지 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용해도와 농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계산했더니 143.1분의 43.1 이렇게 계산하면 30.1%가 최대의 농도. 바꿔서 하자면은 이것이 포화 농도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0.1%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건 포화 농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평형 농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최대로 이루는 평형값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형 농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출과 관련해서는 용해도라고 하는 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물질을 녹여서 그래서 그 물질만을 분리해내는 것이 액체 혼합물로부터 그 물질만을 분리해내는 것이 바로 추출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럼 용매는 선택을 하느냐. 용매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겠느냐예요. 자, 첫 번째 목적 물질을 잘 녹여요. 목적 물질만 가능하면 잘 녹이고 농축 조작이 용이한 그러한 용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극성의 높은 물질은 극성이 높은 용매에 잘 녹아요.
극성이 낮은 물질은 극성이 낮은 용매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높은 물질은 극성이 높은 용매로, 극성이 낮은 물질은 극성이 낮은 용매로 그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이라든가 배당체,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극성이 높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물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능기가 비교적 적은 기능기라고도 얘기하죠. 기능기가 적은 테르페노이드라든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환상, 지방질을 나타내는데 고리 구조를 갖다 나타내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화합물이나 방향적 화합물들 이런 것들은 극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유기용매에 녹여야 되겠죠. 이러한 얘기예요. 또 동일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능기가 하전된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현재 급성이 높습니다. 기능기가 하전된, 즉 무슨 얘기냐면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극성이 높은 물질, 즉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보통 사용되는 추출용매 종류가 석유에테르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갈수록 뭐냐면 극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헥산이라든가 벤젠, 클로로포름, 메틸렌, 죄송합니다. 여기는 메틸렌이 아니라 메틸렌 클로라이드. 여기 컴마가 없어야 되는데 잘못 찍혀 있네요. 메틸렌 클로라이드, 에테르,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부탄올, 이소프로파놀, 에탄올, 메탄올,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석유 에테르가 극성이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물 쪽이 극성이 제일 높은 거. 그래서 극성이 낮은 물질인 경우에는 석유 에테르를 이용하는 것이, 극성이 높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그 중간 정도인 경우는 이렇게 순서대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비교적 분리하는데 좀 용이하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제 추출은 어떻게 하느냐? 추출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혼합물에다가 용매를 집어넣고 어떻게 한다고? 막 흔든다고 그랬죠. 흔들어가지고 골고루 잘 혼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용매층에 잘 녹아 들어가는 녀석은 용매층에, 그렇지 않고 용매층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녀석은 밑에 분리된 상태로 보통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추출 방법은 첫 번째, 적당한 용매를 써서 저온 또는 자비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끓는 조건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막 펄펄 끓을 정도까지 하지는 않지만 높은 온도 조건하에서 여러 차례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극성이 높은 용매일수록 여러 가지 화합물을 용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화합물을 지질이라든가 혹은 기능기, 관능기가 적은 테르페노이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극성이 낮은 그런 용매를 써가지고 이제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렇게 극성이 높은 것은 극성이 높은 용매로, 극성이 낮은 것은 극성이 낮은 용매로 추출하면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엔 재료를 극성이 낮은 용매를 사용해서 보통 추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극성이 높은 쪽으로, 즉 아까로 본다면은 에테르라든가 클로로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극성이 낮은 쪽부터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탄올, 메탄올, 물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극성을 점점 높이면서 추출하면은, 그러면은 성분에 따라서 비교적 용이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 중에 어떤 계통의 성분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런 거가 이제 불명확한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2번처럼 극성이 낮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극성이 높은 물질로 차례대로 용매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 중에는 메탄올 같은 경우가 극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극성이 낮은 물질도 어느 정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추출 용매로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추출 용매를 이제 추출을 다 하고 나면 추출 용매 속에 이제 우리가 용매 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들이
그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걔네들을 분리해내느냐. 그 추출 용매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하나는 감압농축법, 하나는 용매휘발법. 용매휘발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매를 온도를 높이면 빨리 휘발이 되니까, 그래서 핵산 같은 경우 쉽게 이제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라든가 이런 데서 온도 조금만 높이면 바로 휘발이 돼서 그래서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휘발을 되는 녀석들은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압농축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온도, 살짝 온도를 높였을 때도 쉽게 휘발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 휘발이 잘 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압력을 낮춘다는 거는 끓는 점이 훨씬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즉 휘발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압농축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용매를 빨리 휘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감압농축법, 그 다음에 용매휘발법,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널리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좀 강의를 들을 필요성이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혼합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용매라고 하는 C를 집어넣었을 때, 그랬을 때 용매가 그 중에 한 녀석만 주로 잘 녹이겠죠. 그리고 한 녀석은 잘 용해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점을 갖다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추출을 할 때 그런 유형은 몇 가지로 나타나겠느냐? 크게.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유형이요, 1유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로 보면은 저게 I가 아니라 1형계 이런 얘기예요. 1형계. 1형계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니까 A와 B의 혼합물에 C라고 하는 용매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전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 물질 중에서 1형계는 한 쌍. 어느 건지 몰라요. 요렇게 한 쌍일지, 아니면 요렇게 한 쌍일지, 어느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렇게 한 쌍일지, 어느 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쌍이 부분적으로 녹는다는 거예요. 잘 안 녹는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때 상태에 따라서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하는. 그래서 1형계는 한 쌍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요거일지, 아니면 요렇게 일지, 그 한 쌍이 부분적으로 녹는 형태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세톤, 그리고 물, 그리고 MIK. 아세톤은 우리 여러분들 뭐 이제 네일 그 케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잖아요. 아세톤 같은 경우로 이제 네일 에나멜, 즉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매니큐어라든가 지우잖아요. 지우고 나서 물로 이렇게 닦아도 금방 쉽게 닦여요. 즉 아세톤은 물에 잘 녹습니다. 유기용매처럼 보이지만 잘 녹는 편이에요. 아주 잘 녹아요. 네. 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세톤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요. 잘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 이 중에서 아세톤만 분리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용매라고 하는 또 다른 용매를 갖다 이제 집어넣겠죠. 그래서 물이 되든 아세톤이 되든 그 중에 하나만 분리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쓰는 용매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MIK라고 하는 용매예요. MIK는 저기도 표현을 했지만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쓴 건데요. 이럴 때 MIK라고 하는 제가 뭐냐면 용매예요. 아세톤과 물의 혼합물계에다가 용매인 MIK, 이것을 집어넣어서 아세톤을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계예요. 그래서 용매 MIK와 물은, 그런데 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세톤, 물, 그리고 MIK. 이 중에서 아세톤하고 물이 잘 섞여 있었는데 용매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용매인 MIK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럴 때 MIK하고 물은 혼합이 잘 안 돼요.
분리가 돼요. 특정한 조건에서만 아주 일부 혼합이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한 쌍만 부분적으로 혼합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형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표현했죠. 용매 MIK와 물은 부분적으로만 혼합해요. 특정 조건에서만. 그런데 용매하고 용질인, 즉 용매인 MIK하고 용질인 아세톤은 잘 혼합이 돼. 아주 잘 혼합이 돼.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 나타낸 거예요. 이 그래프에는 저 자리는 MIK, 예, 용매. 여기는 물, 저기는 아세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려놓은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 그래프, 삼각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삼각선도. 예. 그랬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막 흔들어서 그래서 놓으면 층이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어디냐? 반달처럼 그린 요 가운데 쪽. 요 경우는 분리가 딱 일어나요. 분리가 안쪽은 딱 일어나요. 그런데 요 반달의 바깥쪽은 분리가 전혀 안 돼요. 완전히 혼합이 돼요. 네, 그런 상태예요. 이러한 독특한 형태를 갖다 나타냅니다. 이제 용매 추출의 경우 바로 그래서 요때 이제 나타나는 요 선들을 갖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반달의 안쪽 부분 여기는 층이 분리가 되어 있는 용매층하고 그리고 나머지 용매 잘 녹지 않는 녀석들이 들어있는 층하고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요 반달 안쪽하고 그렇지 않은 층하고는 어떻게, 즉 분리가 되는 층하고 분리가 안 되는 층하고는 어떠한 조건에서.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네.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금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여기 가운데 M이라고 써 있는 점이 찍혀 있어요. 저 M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MIK가 지금 몇 %예요? MIK가 지금 저기가 100%니까 이 바닥부터 세야 되는 거죠. 10, 20 쭉 했더니 어디에 걸려요? 50%에 걸려요. MIK, 아세톤을 50%씩이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아세톤이 아니라 MIK를 50%씩이나. 아세톤은 몇 %일까요? 아세톤은 저기가 100%니까 밑에서 10, 20, 네, 아세톤은 20% 선에 걸려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물은요. 물은 10, 20, 당연히 30에 걸리겠죠. 왜? 세 개의 합은 비율로 쳤을 때 100%일 때니까. MIK가 50, 그리고 아세톤이 20, 물이 30%의 비율로 섞여 있는 저런 조건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달에 어디에?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층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층? 즉 용매인 MIK의 아세톤이 녹아있는 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물이 많은 그런 층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층은 물이 많은 거, 위에 층은 MIK의 아세톤이 녹아있는 층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물만 쑥 빼내고 위에 녹아있는 거, MIK의 아세톤이 녹아있는 거에서 MIK만 분리를 해내면 아세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달 안쪽이냐, 그 반대쪽이냐. 그런데 어떤 조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점이 조만큼쯤 찍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extract phase라고 하는 저 글씨 있는 쪽에 점이 찍혔어요. 그러한 조성인 때는 뭐라 그랬어요? 층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예. 안쪽에만 분리가 되고 저쪽은 층이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용매를 사용해도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안쪽에 들어올 정도로 조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용매를 갖다 더 집어넣어. 그렇죠? 용매를 갖다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갖다가
잠깐 표현을 한다면 혼합물 중에 이 안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조건인데 아세톤을 갖다 더 이제 첨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세톤이 저기니까는 점점 함량이 높아가면은 이렇게 완전 혼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들이 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 나타낸 것이 이제 이런 선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도 뭐 쭉쭉 이제 선을 갖다 그려놨잖아요. 저거는 이제 추출물, 잔류물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이제 대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니까는 조금 뒤에 쉬었다가 다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